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정민의 미쳐야 미친다입니다. 불광불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결국 어떤 일에 미쳐야만 결국 그 일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쳐야 미친다의 작가 정민은 먼지 쌓인 책을 뒤지면서 기록의 행간에 숨어있는 귀한 이야기들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온 국문학자입니다. 그는 옛 글 속에 숨겨진 옛사람과 역사에 울고 웃으며 그것들을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어떻게든 복원해서 책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18세기 지식인을 읽는 코드를 한 가지에 매달리는 중증인 벽이라고 확신하는 작가는 꼬박 10년을 이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미쳐야 미친다 또한 자신의 삶이 곧 예술이었던 그 미쳐서 미쳤던 사람들만을 한 군데 묶어놓은 책입니다. 3부로 나뉜 책의 일부는 가난과 신분의 제약 속에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벽에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신분 제도 속에서 죄인, 역적 또는 서얼, 기생 또는 화가들의 병적인 벽을 불러냈습니다. 미치려면 우선 그것을 좋아해야 하고 즐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것입니다. 즐기다가 그 일에 도통하게 되어서 붓글씨를 잘 쓰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노래를 잘하게 되고 책 등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해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10살이 돼서야 겨우 글을 깨친 둔재인데요. 그는 자신이 읽은 책을 독숙이라는 곳에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10,000번 이상 읽은 책만도 36편이나 됩니다. 특히 백이전이라는 책은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으니 책벌레 중에 책벌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기록벌레이기도 했는데요. 책만 읽고 기록하다 드디어 대시인으로 이름을 날려서 부족한 사람은 있지만 부족한 재능은 없다는 말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독학으로 최고의 천문학자가 된 과학자 김영은 하늘의 계시나 문서라고 여겼던 천문 현상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미천한 신분의 관상감지까지 얻었으나 학문의 성취가 높아가는 만큼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도 거세어 갔습니다. 그가 굶어 죽자 그를 모욕했던 무리들은 그의 책을 모두 훔쳐갔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영에게 기하학을 배우고 김영전을 썼던 과학자 홍길주는 이렇게 통탄합니다. 세상은 재주 있는 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재주가 많았던 허균은 유난히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며 마음에 대해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홍길동전을 쓰면서 자유세계를 꿈꾸었으나 그의 재주 때문에 그는 49세에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책만 읽는 멍청이를 뜻하는 간서치라고 불리던 이덕무는 간서치 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짝이 없던 그는 독서광 중에 독서광이었는데요. 벽에 언 얼음에다가 얼굴을 비칠 정도로 강한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동생과 책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논어를 병풍으로 삼고 한서를 이불로 삼았으며 책을 팔아 끼니를 연명했습니다. 손이 마비될 정도로 하루에 5,000자씩 글을 쓰며 당대 으뜸 문장과 학문으로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람입니다. 김덕형이라는 사람은 1년 내내 꽃밭 아래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지낸 꽃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화부라는 책으로 자신의 미친 편력을 남겨두었습니다.
전문의 기회를 익히는 것은 벽이 있는 자만이 능히 할 수 있다. 박제가의 말처럼 벽이 있는 사람들은 표구나 벼루에 미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는 노래에 미치기도 했습니다. 한 곡 연습이 끝나면 신발에 모래를 던져서 신발이 모래로 차야만 돌아왔습니다. 물고기나 비둘기, 앵무새에 미쳤던 마니아도 있었습니다. 2부 멋진 만남에는 허균과 이정의 우정, 또 풍자시를 썼다가 임금에게 맞아 죽은 권필과 송희갑의 믿음의 만남, 그리고 황상과 정약용의 따뜻한 만남이 들어 있습니다. 연령과 신분도 초월한 홍대영과 연암 박지원 등 친구들의 청계천 수표교 위의 만남도 있는데요. 그들은 글로 서로 소통하며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벌였습니다. 그림처럼 그려진 글 사이로 유쾌한 음악 소리와 해맑은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3부 일상 속의 깨달음은 하찮은 일상에서 비범함을 끌어낸 옛 지식인들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들은 호롱불을 켜고 국화의 실상이 빚은 그림자 화상을 즐기기도 하고 소낙비가 퍼붓는 날 새검정으로 나가 세찬 물결을 바라보며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한번 떠진 눈은 다시 감을 수 없던 조선의 지식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감격을 여러 저서와 그림으로 남겨 후손들의 눈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외롭게 유배 생활을 하고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던 정약용은 서당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물질은 궁핍해도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며 저술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무려 500권에 달하는 엄청난 저서를 남겼는데 그 또한 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코드에 맞게 옛글을 쉽게 풀어준 작가 덕에 미쳐서 미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해 온 것은 신념을 가지고 한 우물만 죽기 살기로 판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가 태어나 우리나라는 한 사람을 얻었고 그가 죽자 우리나라가 한 사람을 잃었다. 그야말로 그들 모두 우리 역사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절제된 은유와 함축, 해악이 넘쳐났던 이들과 만나고 보니 독서 후에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작가의 말에 수긍이 갑니다. 핵심을 찌르는 문장과 행적이 깊고도 잔잔하게 가슴에 여운을 남깁니다. 젊은 적 한가로움이 진정 한가로움이라지만 바쁜 현대인은 누구나 한가롭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볼거리와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이 모두 독서라는 홍길주. 그는 자신의 기행문에서 천지 만물 모두가 훌륭한 문장이며 기막힌 책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인들의 광기와 열정, 천지 만물과의 만남과 깨우침을 통해 무뎌진 감각의 날을 세우며 여유를 찾아봅니다. 눈은 자더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는 허균의 말을 다시 음미하며 잠에서 깨어 가만히 책을 손으로 문지르면 마음이 편하다는 김득신의 마음까지 함께 더듬어 봅니다. 감사합니다.